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고치고 싶어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쫙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 나쁜 탄수화물은 끊으셔야 합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설탕 등의 감미료, 떡, 밀가루, 당도 높은 과일,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들 수 있고요. 과일은 좋은 작용도 있지만 당도가 높은 과일을 자주 많이 드신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고지혈증 수치가 높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좋은 식습관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과일이 좋다 생각하시고 항상 챙겨 드시거든요. 과일을 드실 때에는 식전 30분이나 식후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양으로 드시되 되도록 토마토 같은 덜 단 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밀가루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통밀이나 호밀도 똑같이 글루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누수를 일으키는 건 마찬가지예요. 건강빵이라고 말하지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각종 알러지, 만성비염, 두드러기, 만성염증, ADHD, 틱장애, 우울증 등이 있는 분들은 장누수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시고 나쁜 지방과 밀가루를 끊으시면 몰라보게 좋아지시거든요. 장이 나쁜 분들은 밀가루를 한 번만 드셔도 장이 망가진답니다. 장누수는 유산균을 드신다고 좋아지기는 힘들어요. 장 점막을 복구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밀가루는 멀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2.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는 식품을 끊으세요.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합성 첨가물이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켜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는 건데요. 장이 안 좋으면 만성염증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합성 첨가물을 끊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매운 음식이나 열을 내는 보양 음식을 삼가세요.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 홍삼, 인삼, 공진단, 녹용, 경호고는 열을 발생시키는 식품들인데요. 현대인들은 음양의 균형이 깨져 양이 넘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몸이 찬데 홍삼을 먹으면 얼굴 쪽으로 열이 오른다거나 여드름이 난다거나 어지럽고 눈이 건조해진다면 몸이 차더라도 양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열이 부족해서 몸이 찬 게 아니에요. 대부분 혈이 부족하고 순환이 잘 안 돼서 몸이 찹니다. 혈 부족을 채워서 순환이 잘 이루어진다면 몸이 많이 따뜻해질 거예요. 4. 소금을 넉넉히 드세요. 소금은 넉넉히 드셔야 혈 부족, 즉 혈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혈어가 개선돼야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에 노폐물이 잘 끼지 않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충분한 산소 공급을 위해 혈압을 높여 순환시켜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 것은 몸을 망칩니다. 소금 영상을 꼭 보시고 적절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5.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자주 돌리고 겨울에는 난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름에는 조금 덥게, 겨울에는 조금 춥게 생활하셔야 몸이 건강합니다. 특히 날씨가 더우면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이 몸에 닿게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람이 몸에 직접 오게 되면 우리 몸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몸에 닿으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코티솔을 분비하고 림프순환도 잘 되지 않아요. 여름에 자고 나서 특히 잘 붓는 분들이 계신데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여 코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독소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림프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종이 심해집니다. 몸은 잠을 통해 독소를 해독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몸에 닿게 하면 자는 동안 해독에 신경 쓰지 못하게 되고 독소가 쌓이면 지방을 늘려 완충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유난히 체중이 증가하는 분들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야 한다면 에어컨 바람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주무세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무신다거나 거실에 틀어놓고 방에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도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에어컨의 온도가 너무 낮지 않게 28도 정도를 맞추고요. 거실에 에어컨을 켜놓고 방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야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꼭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6. 여름이든 겨울이든 찬물은 드시지 마세요. 찬물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요. 안 그래도 열이 위로 뜨는 분들이 많은데 찬물을 드시면 더욱 심해집니다. 또 찬물을 드시면 적혈구가 서로 달라붙어서 혈액순환도 안 됩니다. 항상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로 드셔야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적혈구의 이동이 활발해져 산소 공급도 잘 됩니다. 찬물은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7. 볶거나 튀긴 음식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이는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당독소가 단백질에 잘 달라붙어 단백질을 변형시키거든요. 노화가 되는 것도 콜라겐에 당독소가 달라붙어서 경화돼서 생기는 거고요.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근육이 손상되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볶거나 튀기면 당독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노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열의 튀긴 음식, 태운 음식을 즐기지 마세요. 8. 좋은 기름으로 드세요. 나쁜 기름은 세포막을 손상시켜 물질 수송을 어렵게 합니다. 세포 안으로 비타민, 미네랄, 포도당, 산소 등 물질들이 들어가 에너지도 만들고 해독에도 쓰여야 하는데 세포막이 손상되면 세포 역시 건강하지 못합니다. 특히 밖에서 튀긴 요리를 자주 사드시지 마세요.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이나 저렴한 기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세포 건강을 위해 좋은 기름으로 드셔야 합니다. 9. 열이 순환이 안 돼서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다면 각탕법을 하세요. 각탕법은 무릎 아래와 팔꿈치 아래를 45도의 물에 담가 10분 정도 있으시면 됩니다. 땀을 내는 목적이 아니라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니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10. 항상 마음 수련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예민하신 분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제일 힘든 환자가 난치병 환자가 아니라 예민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기혈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본인 마음부터 다스려야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교감신경이 항진돼 항상 열이 위로 뜨고 기혈순환이 막히게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하루 종일 되뇌이세요. 이 주문이 하루 이틀 만에 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점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거고요. 어느덧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을 일찍 주무시거나 술, 담배를 자제하는 것은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